오늘의 기후 5부 시작합니다. 진행하는 저는 김희숙이고요.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 보니까 메시님이 안녕하세요. 리오넬 메시입니다. 미국에서 잘 보고 있어요. 그러셔서 네, 메시가 지금 미국에 있구나 하고 깜빡했습니다. 제가. 메시님은 한국에서 보내신 거겠죠? 최혜숙님, 김희숙 DJ님 차분한 목소리가 참 듣기 좋네요. 제가 제 칭찬을 써주시면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반드시 읽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혜숙님. 그리고 윤세호님 안녕하세요. 네, 최혜숙님이 기후 변화에 따른 식량 위기가 걱정입니다. 송효섭님은 에콰도르 저희 아까 나오셨던 사부에 나오셨던 소장님 옷차림이 원주민들 패션이네요. 인디오 패션 하면서 감자가 인디오들의 주식 중에 하나였는데 제 짧은 상식으로는 스페인이 남미를 점령하고 통치하던 시대에 그 감자가 인디오들의 감자가 유럽으로 전파되잖아요. 그래서 유럽에 심각한 식량 위기가 닥쳤을 때 그 감자가 유럽인들의 생명줄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나네요 하셨어요. 저도 이 얘기가 기억이 나네요. 정복수님, 가난한 나라 현지 농민들을 위해 고산지에서 애쓰시는 모습이 자랑스럽습니다. 힘내시고 건강 챙기세요 하고 우리 소장님께 응원 문자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99로 문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방송 중에 소개하고 또 몇 분께는 선물도 드립니다. 박장환 소장님이 지금 여러분들이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남겨주신 메시지를 들을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요. 그렇죠? 지금 시각이 7시 3분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2주에 한 번씩 찾아오는 내일의 기후 뉴스인데요. 어떤 미래에서 온 기후 뉴스가 전해질지 궁금합니다. 지금부터 전해드리는 이야기는 가상의 뉴스고요. 오늘도 미래에서 온 남자, 내일의 기후 이기관 파주 해시민발전협동조합 기술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부터는 오늘의 기후가 아니라 내일의 기후인데요. 이기관 이사님 청취자분들께 인사말 해주신다면. 네, 지금 정치의 계절이 또 다가오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뭐 각자 정치 지향과 목적을 가지고 투표를 하실 텐데요. 오늘은 미래에서 정치 기사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 뉴스는 가상 뉴스입니다. 뉴스 들어볼게요. (3) (2) 1. 투표 마감 시간 오후 6시가 되었습니다. 저희 OBS에서는 선택 2040 26번째 국민의 선택 개표 방송을 앞두고 있습니다. 출구 조사 결과가 나와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는요. 제1당은 파란민주당 144석, 제2당은 레드파워당 89석입니다. 주목할 만한 결과는요. 최초의 원내 진출을 노리는 자유발전당입니다. 단숨에 3당으로 올라섰습니다. 33석으로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게 되는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먼저 이번 선거에 이변을 일으킨 자유발전 당사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연결됐나요? 축제 분위기군요. 자유발전당 대표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들께서 위대한 선택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 환경 독재를 해온 파란민주당을 견제하라는 국민의 뜻으로 알고 정부의 정책에 억눌려온 국민의 자유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이번 자유발전당의 선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동안 존재하지도 않는 기후위기 같은 걸로 정권의 유지수단으로서 이 국민을 억누르고 경제를 침체시킨 이 정부 여당을 심판하는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가 이 울산, 여수, 인천 등 전국 방방곡곡에서 울려 퍼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가상뉴스입니다, 여러분. 가상뉴스. 현실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참 파란민주당, 레드파워당, 자유발전당 이렇게 얘기하니까 노선도 좀 복잡해 보이고. 자, 이렇게 자유발전당이라고 여당의 환경 독재에 반대한다. 이런 당이 2040년에
출범할 것이다, 출연할 것이다고 보셨는데요. 그럴 만큼 2040년까지 환경 독재라도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얼핏 드는데요. 기후위기 시대 정치가 어떻게 변할 거라고 보시고 이런 가상뉴스를 만드셨나요? 네, 이번 총선에서도 역시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이 하나의 이슈,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뭐 우리 아이의 미래, 뭐 이런 것만큼이나 거부할 수 없는 의제로 다뤄지기는 하는데요. 사실 구체성이나 본격성은 좀 떨어지는 구호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늦은 만큼이나 본격적인 대응이 시작된다면 사실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정책은 네. 대중적으로는 좀 인기가 떨어질 만한 정책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급속히 늘어나야 하는 재생에너지, 네. 뭐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고물가, 기후 위기로 인한 경제 침체, 산업 구조의 변화, 그런 것에 따른 뭐 지체 현상 등등. 자, 이런 정책에 필요하긴 하지만 이런 정책,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단 정치 세력이 과연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정책의 지속성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됩니다. 사람들은 익숙한 방식으로 살고 싶어 하는데 이거를 전면적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정책을 펼쳐야 되니까 이게 선거로 바뀌는 정치 제도 하에서 어떤 정책을 시작한다고 해도 이게 지속성이 담보될 수 있을까? 그걸 그렇죠. 우려하신다는 거죠. 네네. 그렇죠. 다음번 선거에서 지면 정책이 또 바뀌고 할 그렇죠. 테니까. 그게 여기서 지금 자유발전당은 파란민주당이라는 환경 독재에 반대하는, 그래서 이 있지도 않은 기후 위기로 경제 발전을 억누르고 있었다라고 주장한다고 나오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모든 혁신이나 큰 개혁 뒤에 따라오는 백래시라고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현상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이 최우선적으로 당연하게 생각되면, 그럼 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된다면 그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반대로 역행하는 백래시 또한 아하. 강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반발도 크게 일어난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얼마 전 네덜란드에서 질소 비료 감축 정책이 농민의 파업을 이끌었었고요. 네. 농민 시민 운동당이 바로 창당돼서 작년에 상원 1당이 되기도 했습니다. 독일에서는요, 재생에너지로 난방을 하라는, 예를 들면 규제 정책이죠. 네. 그것에 반대하는 것을 계기로 뭐 AFD, 그러니까 독일을 위한 대한당이라고 하는 당이 급부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러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그 정치적 토양은 오히려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력이 더 낮을 수밖에 없는 경제적 취약층, 그리고 농민, 노동자 계층을 바탕으로 해서 뿌리 내릴 확률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기후 정의라고 해서 그런 약자들을 위한 정책이 같이 나와줘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진행이 될 때 반발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거 얘기 들은 것 같아요. 체코 폴란드 쪽에서도 농민들이 전국에서 트랙터 끌고 와가지고 시위했던 게 친환경 농법으로 지어라 하는 거에 반발하는 시위였다고 그렇습니다.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정치가 진짜 기후위기 문제의 최종 해결자는 정치라고 얘기들을 하는데 잘 다룰 수 있을지 걱정이 되네요. 기후위기 의제를. 그러게 말입니다. 저는 뭐 대응해야 한다는 건 다들 아는데 네. 기후 문제가 누군가를 정치적 타겟으로 해서 하는 정책이 아니라는 데 그 특징이 있다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두가 가해자고 모두가 피해자라는 네. 거죠. 그런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정치력을 네. 민주주의라는 제도가 성공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관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조금 더 부정적인 얘기를 해보자면, 오늘 좀 상당히 부정적인데 떨립니다. 네, 계속해 주시면요. 네, 그 산업사회 이후에 영국과 미국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발전한 현대의 민주주의가요, 대중 권력을 조금씩 확장시키는 방향으로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는데요. 네. 그 확장의 어떤 경제적 배경은 무엇일까라고 하면 석탄, 석유, 그러니까 화석 연료가 만들어낸 생산력, 압도적인 생산력이 아하. 만들어낸 작품이라고 만약에 이것을 본다면요. 산업혁명을 기초했던 게 화석연료였으니까. 맞습니다. 네. 대중에게 그만큼 많은 자원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었던 이 축복의 생산력,
지금은 그렇게 읽혀지지 않죠. 네. 이 화석 연료 때문이었단 혹은 덕분이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데요. 네, 네. 어쩌면 이렇게 한번 의문을 품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과연 탄소 배출이나 화석 연료의 자식인 민주주의가 화석 연료를 버릴 수 있을 것인가? 이거 굉장히 도발적인데.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거는 그만큼 대중이 튼튼해지는 건데 그게 경제력이 성장하면서 생산력이 높아지면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는 게 보장이 되면서 이 대중민주주의가 확대되고 발전이 된 건데 그 생산력이 높아지는 데는 결국 화석연료가 크게 일조를 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발전해서 여기까지 온 민주주의가 그 토대가 됐던 화석연료를 과연 버릴 수 있겠는가. 어떤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한다고 해도 민주적인 선거에서 거기에 대한 반동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상당히 비관적인 얘기를 하시는데요. 비관적이긴 하지만요. 네. 뭐 어쩌면은 우리가 이런 것까지도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이 뭐 어쩌면 뭐 인간의 지성이라고 본다면 네. 미리 대응해서 아하. 이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나가는 것 네.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기후 약자를 어떻게 정책적으로 지원할 것인가가 네. 기후 위기 대응에서도 중요한 그 매우 이유가 중요한 되겠네요. 요소죠. 네. 네. 이제 제가 좀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상당히 떨렸는데 뉴스를 들으면서. 네. 두 번째 가상 뉴스. 뉴스 들어볼까요? 이제는 태양광 서쪽 태양광의 시대로. 네, 그동안 꾸준히 줄어들었던 태양광 보조금에 대해서 새로운 조건이 생겨났습니다. 더 이상 수소 생산용 태양광 시설이 아닌 남향지향 태양광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은요, 정책 브리핑을 통해서 총 발전량으로 보면 조금 부족하지만 오후 시간에 부하 대응력이 더 좋은 서양 태양광을 더욱 진흥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조금뿐만 아니라 건물에 올라가는 태양광이 서향을 지향할 경우에만 REC가 1.5가 유지되고 그 이외의 방향은요 1.2로 하향 조정됩니다. 에너지공단의 발표 후에 서쪽 공간이 열려있는 수직벽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많은 아파트 단지에서 유휴 공간인 서측벽을 활용할 수 있느냐는 문의가 에너지공단에 쇄도하고 있습니다. 인천 청라지구의 한 아파트 동대표는요, 이 노을 경관이 좋은 우리 아파트에 주민의 이익을 위한 태양광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서해안 쪽 벽을 활용해 보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향, 남향 하니까 아파트 생각이 나는데요. 아파트 구하러 다니면은 남향 아파트들이 우리나라는 비싸잖아요. 다들 남향을 선호하고 서향은 볕이 안 든다고 너무 늦게까지 든다고 안 좋아하시고 동향은 볕이 너무 일찍 뜨고 일찍 사라진다고 안 좋아하시고 그러던데 저는 예전에 학교가 서향으로 건물이 있는 그 교실이 있었는데 굉장히 늦게까지 노을이 들어와서 왜 남향보다 서향을 안 좋아하지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낮엔 어차피 다 똑같이 해가 들어오고 여기는 저녁에 늦게까지 들어오잖아 그랬는데 노을을 좋아하시나 봐요. 네. 뉴스를 들으면서 그러면 이게 태양광도 발전하려면 지는 해보다 뜨는 해가 좋다 이런 뜨는 해보다 지는 해가 좋다 이런 뜻인가요? 이게 어떤 게 더 좋냐는 게 네. 이 똑같은 시설을 똑같은 비용을 들여서 만들어놔서 발전량이라는 더 측면으로 많아야 보면 되니까. 네. 예, 남향 지향으로 짓는 것이 정답입니다. 네. 네, 하지만요. 우리한테 필요한 게 총 발전량보다는 네. 어쩌면 시간에 따른 대응이 더 필요한 시대가 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재생에너지를 썼을 때.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의 사용에도 변동이 있고 태양광의 출력에도 변동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정동향으로 세워진 태양광 시설과 정서향으로 지어진 태양광 시설이 있다. 네. 질문입니다. 이 두 가지 태양광 시설 중 발전량이 더 높은 것은 어느 쪽일까요? 아무래도 정남향 아닐까요? 아니, 정동과 정서. 동과 서면 서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동은. 예. 네. 아마도 뭐 낮에 아침에 안개보다는 네. 저녁에 노을이 좀 더 태양광 발전량에는 더 도움이 돼서 아하. 사실은 최적의 방향은 남서쪽으로 살짝 20도 정도 아. 틀어서 짓는 것이 발전량 측면에서는 가장 좋은데요. 남서쪽으로 20도요. 네네. 이렇게 지금까지처럼 남향지향으로만 태양광이 집중된다면 네. 우리의 수요, 그러니까 늦은 시간의 수요, 오후 시간의 수요와 맞지 않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가 조금 지나면요. 네. 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서양 태양광이 육성되는 시점이 올 것이고 늦은 오후 시간의 부하에 대응해라라는 어떤 명령, 사회적 명령을 수행해야 될 시점이 올 것 같습니다. 다 퇴근하고 들어와서 이제 막 음식하고 빨래 돌리고 청소기 돌리고 할 때 서향 태양광의 에너지가 더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네. 아하. 그리고 아까 뉴스 중에 태양광 REC가 1.5에서 1.2가 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네. 태양광의 보조 정책, 보조금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첫 번째는 설비를 할 때 설비 비용에 직접 지원해 주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설치비를 지원해 주는 방법. 네네네. 설치비를 덜 들게 하는 네네.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투자가 이루어졌을 때 전기 생산을 하게 되면요. 그 판매 금액에 조금 더 애누리를 얹어주면 그게 보조 정책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판매할 때 좀 더 얹어준다는 거죠. 네네. 그게 리뉴어블 에너지 서티피케이트라고 해가지고요. 네. 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인데요. 네. 이 REC라는 게 재생에너지를 발전한 발전소장이니까 내가 칭찬 뭐라고 할까요? 칭찬한다. 칭찬 카드를 하나 줄게. 이런 겁니다. 그러면 8만 원어치를 생산했으면 10만 원 이렇게 얹어준다는 거예요? 뭐 좀 더 정확히 수량으로 얘기하면 1메가와트아워를 생산할 때마다 한 장씩 REC를 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게 엿을 바꿔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엿을 바꿀 수 있는 시장도 함께 열려 있는 겁니다. 누가 이것을 사느냐? 기업들? 첫 번째는 아리백을 이행해야 되는 기업들이 네. 이것으로서 내 에너지는 재생에너지입니다. 재생에너지야라는 걸 증명할 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비재생에너지로 발전하는 발전 사업자들, 뭐 남부발전, 동부발전 네. 이런 발전사들이 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이 REC를 구매해야만 합니다. 네, 그래서 네. 시세도 존재하고요. 그렇습니다. 현재는 8만 원대에서 시세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하. 이것이 이제 보조금처럼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것은 보조 정책이니까 네. 만약에 뭔가 더 육성해야 되겠다는 게 있으면 여기에 가중치를 줍니다. 혹은 가중치를 점차 빠져야 되는 것이 있으면 가중치를 뺍니다. 이런 식으로 가중치를 조정하면서 사람들의 행동을 재생에너지에 관한 행동을 조절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남향은 좀 빼주고 서향에 좀 더 가중치를 주면서 서양 발전소를 지어서 에너지 생산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경제적 이익을 보도록 돕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REC의 수치를 조정함으로써 네. 쉽게 사회적 행동을 바꿔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은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만 네. 방향에 따라서 이것이 REC가 조정될 확률도 있겠다. 있다. 네. 근데 저 그 말씀 좀 믿는 게 지난번에 언젠가 나오셔서 지붕 태양광 사업 때문에 지붕을 임대해 주는 일이 생길 것이다 하고 가상뉴스 말씀하셨는데요. 네네. 그게 정말 지금 진행될 수도 있는 일이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많이 있죠. 예. 네. 근데 아마 이 방향에 따라서 가중치를 달리주는 것도 머지않아 이렇게 되겠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서양으로 태양광 시설을 지었을 때 노을을 잘 받는 게 관건이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노을은요, 사실은 네. 정남향에 우리가 12시쯤 뜨는 해보다는 뭐 햇빛에도 품질이라는 게 있다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태양광 그래요? 발전에 있어서는. 왜냐하면 대기권을 길게 통과한 태양빛입니다. 그래서 빛의 산란이 일어나게 되고 네. 그 산란광을 우리가
붉게 보는 거잖아요. 아. 굉장히 다양한 색깔로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퍼지고 있는 거네요. 네, 그러면. 때론 보라색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네. 어쨌든 그렇지만 그 잎사각이라도 유리하게 하려면 어쩌면 서양의 수직 벽면에 주목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아파트에 사실 이런 구조가 많이 있습니다. 다 수직벽이죠. 아파트 벽이. 한쪽 벽이 아예 네. 동 번호만 쓰여 있고요. 비어 있는 경우가 맞아요. 많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의 아파트는요. 높이는 굉장히 높고 옥상 면적은 상대적으로 좁아서 네. 전체 공간으로 따져보면 태양광 발전할 수 있는 면적이 많지 않은 옥상에서 많지 할 수 않거든요. 있는 게 많지 않은. 네. 그런데 앞으로는 이 높은 구조 벽을 활용해서요. 늦은 오후 시간에 서측 태양광, 서향 태양광을 할 수 있는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파트 벽면. 네, 어떤가요? 오늘도 참 흥미로운 이야기인데 미래에서 온 남자, 내일의 기후 이기관 파주의 시민발전협동조합 기술 이사님이 가상 시나리오로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얘기해 주셨습니다. 많이 미래도 아니에요. 2040년이니까 10몇 년 남았네요. 다음엔 또 어떤 이야기를 들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